매주 월요일 밤 WWF의 먼데이 나이트 러와 WCW의 먼데이 나이트 로가 정면 대결을 시작한 지 어느새 2달이 지나고 매해 11월 추수감사절 시즌 WWF의 PPV 서바이버 시리즈가 11월 19일 메릴랜드주 랜도버의 US 에어 아리나에서 통산 9번째 개최를 맞이했다. 이날 이벤트에서는 서바이버 시리즈라는 타이틀의 유래가 된 4대4 제거 매치가 전체 6시합 중 4시합 편성되었다. 제1경기에서는 1,2,3 키드, 톰 프리차드, 스킵, 레드포드가 한 팀이 되어 마티 자네티, 하쿠시, 베리 호로위츠, 바팔리의 언더독스 팀과 대결했고, 제2경기에서는 일본의 전일본 여자 프로레슬링으로부터 게스트 출전이 있었다. 이노우에 쿄코 하세가와 사키에 아사리 차파리타, 엘런드라 블레이즈가 베르사 페이, 아자 콩, 와타나베 토모코, 라이오네스 아스카와 대결. 제3경기에서는 더스티 로지의 아들 더스틴 로지가 새롭게 변신한 골더스트가 뱀뱀 비길로와 싱글 매치를 가졌다. 제4경기에는 언더테이커, 파투, 헨리가 뛴 사비오 베가의 다크사이드 팀이 킹 메이블, 제리 롤러, 아이장 양템, 헌터 스트엄 줄리의 로에스 팀과 대결. 세미파이널에서는 숀 마이클스, 아메드 존슨, 브리티시, 불독, 사이코시드 대 요코주나, 우에나트, 레이저 라몬, 딘 더글라스. 메인 이벤트에는 WWF 월드 챔피언 디젤과 도전자 브렛 하트의 WWF 월드 챔피언십 매치가 편성되었다. 오프닝 매치에서는 바디돈나스 팀의 1,2,3 키드가 마티자네트를 꺾고 홀로 생존에 성공했다. 이 경기는 비록 과소평가되었지만 당시로서는 상당히 빠른 전개와 많은 하이스팟을 선보인 명경기였다. 특히 마티자네티의 탑로프 파워밤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원래 이 경기에는 아바타라는 이름으로 WWF에 등장한 훗날의 알스노우가 출전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아바타라는 캐릭터에 대한 팬들의 저조한 반응으로 인해 곧바로 캐릭터 재설정 작업에 들어가면서 출전이 취소되었고, 이번 서바이버 시리즈에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자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내고 있던 바팔리가 대신 출전하게 되었다. 알스노우는 아바타라는 닉네임 이후 시노비, 마티 자네티와의 태그팀인 뉴아커스의 레이프 캐시디, 기믹을 거친 후 ECW로 이적. 그곳에서 다시 알스노우로 활동하면서 꽃을 피운 후 1998년 WWF로 돌아와 수많은 하드코어 매치를 선보이게 된다. 또한 태그팀 퀘베컷으로 활동하다가 싱글로 전환한 장 피에르 라핀 역시 출전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탈장 수술로 인해 1,2,3 키드로 교체되었다. 장 피에르 라핏은 그대로 WWF를 퇴단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클릭과의 충돌이라는 요인도 있었다. 서바이버 시리즈 개최 2달 전인 9월 캐나다에서 열린 하우스쇼에서 그는 당시 WWF 월드 챔피언 디젤과의 경기가 잡혀 있었는데 DQ였는지 카운트 아웃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캐나다에서 열리는 경기인 만큼 프랑스계 캐나다인인 장 피에르 라핏이 승리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숀 마이클스에 의해 취소되었고, 장 피에르 라핀 역시 그동안 클릭이 정치력을 행사하여 벨트를 독식하고 매치업 카드를 마음대로 바꾸는 것에 불만이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디젤에게 핀 폴페아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나섰다. 시합은 결국 더블 카운트아웃 무승부로 종료되었으나
이후 클릭은 의도적으로 라핏에게 기회가 가지 않도록 정치력을 행사했다. 그리고 장 피에르 라핏은 그대로 11월 서바이버 시리즈가 개최되기 전 WWF를 떠났다. 참고로 바디도나스 팀의 레드 포드는 1996년 초 약물 복용으로 정신을 잃은 채 집에서 쓰러져 있던 것을 이웃이 발견. 스테로이드 재판에 쓰라린 기억이 남아있던 WWF는 참고로 1995년 WWF에서 활약했던 다수의 선수들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WWF는 1회에 $500의 비용이 드는 약물 테스트를 월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한편 이 경기에서 WWF 매니아들을 흠칫하게 만든 순간이 있었는데 마티 자네티가 스킵에게 락커 드로퍼를 시전하자 중계석에 미스터 퍼펙트가 목이 부러질 거야 라고 소리친 것이다. 이 멘트는 별것 아닌 해설로 들릴 수 있겠으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있다면 색다르게 들린다. 1990년 12월 11일 라커스는 레니, 포포, 척 오스틴과 플로리다 주 템파에서 태그팀 매치를 가졌는데 경기 내내 불안한 접수를 보이던 척 오스틴이 마티 자네티의 락커 드로퍼 접수를 실패하면서 큰 사고가 일어났다. 자네티는 억지로 오스틴의 몸을 뒤집은 후 숀과 태그, 숀이 탑로프 바디 스플래시로 급히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척 오스틴은 이 사고로 인해 의사로부터 목부터 아래로 평생 마비 신세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나중에 WWF와 션 마이클스, 마티 자네티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1994년 4월 29일 플로리다 주 힐즈버러 카운티 배심원들은 $2,670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심원들은 이 사고의 책임 WWF가 90%, 마티 자네티가 5%, 척 오스틴이 5%라고 판단했다. WWF는 항소했고 결국 척 오스틴과 $1,000만 합의를 보았다. 이 사고를 계기로 WWF는 링 경험이 충분하며 정식 계약을 맺은 레슬러만 링에 올려보내는 것으로 지침을 바꾸었다. 이어진 제2경기에서는 앨런드라 블레이즈의 프로듀스로 전 일본 여자 프로레슬링으로부터 6명의 선수가 특별 참가했다. WWF 위미스 챔피언 앨런드라 블레이즈는 직접 나서서 이 6명의 선수들을 일본으로부터 데려왔다. WWF는 이들 6명의 선수를 부킹하는 데 있어서 경기 출전료 말고도 왕복 항공 티켓과 숙박비 같은 별도의 경비에 $50,000의 예산을 준비했다. 앨런드라 블레이즈는 서바이버 시리즈에서 일본인 여자 선수들과 제거 매치를 하고 싶다는 계획을 세운 후 직접 빈스와 단판을 지었고 빈스도 이 제안을 승낙했다. 특별 예산 편성과 6인의 일본 레슬러 대거 참가까지 이 경기는 앨런드라 블레이즈의 야심찬 프로젝트였지만 시합 개시로부터 1분 42초 만에 라이오네스 아스카가 앨런드라 블레이즈의 점원 슈플렉스 홀드에 의해 탈락된 것에 이어 두 번째 탈락은 그로부터 2분 16초, 그 뒤로 세 번째 탈락 27초, 네 번째 탈락 37초 등 WWF에서의 생중계 매치, 시간적인 제약이 매우 큰 PPV 경기였던 탓에 이들의 진면목을 선보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프로레슬링의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이 시점에서 틀림없이 단연코 세계 최고 레벨이었던 이노우에 쿄코가 자신이 가진 테크닉의 10분의 1도 보여주지 못하고 탈락한 것은 쿄코 본인에게 있어서도 PPV를 시청하던 프로레슬링 팬들, 그리고 이 시합을 백스테이지에서 지켜보고 있던 WWF 수뇌부들이나 선수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유감스러운 결과였다. 총합 10분이 채 되지 않았던 경기 시간은 일본 여자 프로레슬링의 높은 레벨을 보여주기에는 너무 짧았다. 미국 관객들이 일본 여자 프로레슬링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던 탓도 있지만 시합 후에 아자 콩이 평소보다 퍼포먼스를 더 곁들이면 통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한 것처럼 전 일본 여자 프로레슬링 측도 WWF의 프로레슬링과 미국 관객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것 역시 사실이었다. 시합 후반부에는 아자콩이 엘런드라 블레이즈를 탈락시키고 홀로 생존. 관객들을 향해 혀를 내밀며 챔피언 벨트를 뺏겠다는 제스처를 보였다. 당시 WWF는 다음 해 1월 PPV 로얄 럼블에서 엘런드라 블레이즈와 아자콩의 WWF 위민스 챔피언십을 예정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시합은 실현되지 못했다. 실은 엘런드라 블레이즈는 이 시점에서 라이벌 단체 WCW로의 이적을 놓고 물밑 교섭을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